네. 맛없다는 건 아닌데 일단 먹었을 때 너무 혈당 스파이크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까지 일어나는데 그거를 6,300원 주고 사 먹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먹었을 때 맛 자체는 나쁘잖아. 근데 너무 커. 그 안에 초록색이 너무 많아. 과하게 많아. 근데 좀 부담스러워. 그게 맛있는 그랬어. 아하이. 여러분은 17세잖아요. 18세. 저는 곱하기 2를 해도 제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너네도 이쯤 되면은 위가 내 마음하고 좀 달라. 내 입과 마인드는 아직 10대인데 위가 많이 힘들어요. 자, 110쪽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열에 대해서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을 일단 책은 덮어주세요. 네, 책 덮어주세요. 그냥 쭉 일단 설명 들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진도 많이 나갈 생각 없어. 생각보다 진도 잘 빼가지고 오늘 등차 수열 그리고 금요일날 등차 수열 하고요. 우리 연휴 때 쉬고 우리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보잖아요, 그렇죠? 수요일까지는 이제 설날 일정 있고 그때 이제 등비 수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열에 합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알겠죠? 진도는 생각보다 조금 잘 나갔고요. 자, 일단 수열을 좀 먼저 할 건데, 자, 수열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 수를 나열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수를 나열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규칙성이 존재할 때랑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규칙성이 있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이 없는 거는 배우지 않을 거고요. 규칙성이 있는 수열에 대해서만 조금 정의를 해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조금 나열해 볼게요. 괜찮아? 나열해 볼 건데, 자, 처음에 1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9라고 할 거고요. 16이라고 할 거고 25라고 할 거야. 자, 지금 5개의 숫자를 나열했죠. 맞니? 자, 그럼 너네가 이 숫자를 봤을 때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네, 판단할 수 있죠. 주어진 자연수의 제곱의 형태죠. 맞니?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그럼 채봐라. 그 다음엔 몇의 제곱이요? 6.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치?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배우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각각의 숫자 하나하나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항이라고 부를 거야. 항. 자, 그냥 이 숫자들을 다 항이라고 부를 건데 문제는 이 항에 뭐가 존재해? 순서가 존재하잖아. 그치?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죠.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수학은 그냥 항 이렇게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미지수로 지정하는 걸 좋아해요. 맞죠? 문자로 지정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할 건데 얘는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A1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A2가 되겠죠? 얘는 세 번째 항이니까 A3라고 할 거고 얘는 네 번째 항이니까 이제 A4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 항이니까 A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로 지정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자, 근데 수학은 뭐를 좋아한다고 했어? 규칙성을 찾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연습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얘는 결국은 봐봐.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쭉 가다가 보면 A의 n번째라는 항도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n번째라고 하는 건 여기 들어갈 숫자를 뭐에 대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쳐봐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여기 있는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의 제곱이 될까? n의 제곱이 되겠죠. 맞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an이라고 하는 거는 n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어? 이게 100번째가 되든 1000번째가 되든 123번째가 되든 우리가 이 공식만 가지고 있으면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항 중에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일반항. 우리가 각각의 항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n으로 나타낸 식을 앞으로 우리 뭐라고 하겠다? 일반항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지금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는 거를 연습 많이 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왜냐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 찾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 n번째 일반항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어떤 수의 나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꼭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열은 되게 규칙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채봐라.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항을 2라고 하고요. 세 번째 항을 3이라고 해볼게. 그럼 네 번째 항은 뭐가 돼? 4? 라고 반드시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장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여기에 4가 들어갈 것처럼 생기긴 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정의해 볼게. 이 수열의 일반항을 제가 AN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N-1, N-2, 자, 그 다음에 N하고 -3,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렇게 만들어 볼게.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제 마음대로 만들어내니까 상관없겠죠? 맞니? 자,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채봐라. 1 맞아? 2 대입해도 2 맞아요? 3 대입해도 3 맞죠? 근데 내가 여기서 네 번째 항을 찾을 때 정말 4가 맞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맞니? 그럼 네 번째 항을 직접 찾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4니까 실제로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 2, 3이라는 거 봤을 때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수열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9가 있어요. 두 번째 9가 있어요. 세 번째 9가 있어요. 자, 그럼 재현아, 네 번째 뭐가 있어? 그렇지. 자, 9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을 앞으로 비둘기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되니? 자, 9가 반복되는 수열을 우리가 비둘기 수열이라고 할 거야. 물론 외국 가서 그러면 싸대기 맞아요. 비둘기가 영어로 뭐야? 자, 비둘기가 영어로 뭐야? 넘어갈게요. 네, 한국에서만 쓰는 걸로 합시다. 네, 비둘기 수열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거를 10으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올지는 대충 감은 오잖아, 그치? 근데 수학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뭐다? 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찾는 게 가장 마지막 목표야. 알겠니? 자, 그럼 내가 일반항을 찾아볼 건데 생각해봐. 이 수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 봐봐. 첫 번째 거는 10 빼기 1이죠. 맞니? 두 번째 거는 100에서 몇 빼면 돼? 1 빼면 되고 얘는 1000에서 1 빼면 되겠죠. 맞니? 그럼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녀석이 반드시 뭐의 거듭제곱이다?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규칙성을 만들게 되면 얘는 결국 10의 n제곱에서 몇을 빼면 돼? 1을 빼면 된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우리가 100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럼 n에다가 몇을 찾으면 돼? 100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문제 조건에 걸맞는 항을 찾거나 문제 조건에 걸맞는 답을 찾겠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숫자 3개 봤다고 해서 네 번째 숫자를 추측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왜? 규칙은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얘들아, 내가 지금 1, 4, 9, 16, 25라고 했지만 여기 마지막에 갑자기 뭐 157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이 5개의 숫자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찾았잖아. 그치? 맞니? 근데 반드시 이거라고는 또 볼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수열 중에서 뭐를 배울 거냐면 자, 우리는 이 수열 중에서 두 가지의 형태만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덧셈과 뺄셈에 대한 차이로 이루어진 수열 하나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 곱셈하고 나눗셈이라고 하는 배수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 두 개만 배울 거야. 알겠니? 자, 오늘은 그것 중에서도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수열 딱 하나만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할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쓰는 모든 수의 규칙성은 덧셈과 뺄셈에만 관련돼 있어. 이해되니? 자, 그럼 등차 수열의 의미가 뭐냐? 뭐야? 너네 등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등호 있잖아. 그치? 차이. 똑같은 차이만큼 발생하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근데 그 차이라는 거는 덧셈이 될 수도 있고 뺄셈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말 그대로 차이니까. 그치? 맞아? 재현이 괜찮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1, 2, 3이라고 했어. 근데 아까 내가 여기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너네가 4라고 함부로 유추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지금은 유추해도 상관없는 거야. 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괜찮아? 자, 채봐라. 몇 만큼 차이나? 1만큼. 그럼 3에서 여기도 1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4라고 착각해도 착각이래. 죄송해요. 4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을 볼 건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2가 있고요. 그 다음 4가 있고요. 그 다음 6이 있고 8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른 숫자로 갈게요. 자, 5가 있고요. 8이 있고 11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숫자를 아까 한 글자로 뭐라고 했죠? 항이라고 정의했죠. 맞니? 자,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어?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다 라고 정의했죠. 맞니? 그런데 유일하게 이 첫 번째 항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그냥 A라고만 할 거야. 괜찮아?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A2, 그 다음에는 똑같이 A3, 네 번째는 A4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생략이 가능한 건 첫 항만 가능한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분명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똑같은 차이만큼 발생할 거라고 했죠. 이게 덧셈이 될 수도 있고 뺄셈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근데 채봐라. 지금 보니까 뭐에 대한 규칙성이 있어? 덧셈에 대한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맞니? 자, 그럼 몇씩 커지고 있어? 3씩 커져요. 얘도 3씩 커져요. 얘도 몇씩 커져요? 3씩 커져요.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항도 몇씩 커질 거다? 3씩 커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제는. 아까는 그냥 수의 규칙성이었으니까 1, 2, 3에 뭐가 할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치? 많이? 근데 이제는 무조건 3씩 커질 거라고 믿고 가셔도 돼요. 알겠죠?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괜찮니? 우린 무조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다들 괜찮니? 그러면 다음 것도 수를 추측하게 되면 얘는 14가 될 거고 얘는 17이 될 거라는 거 너무 금방 알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라는 숫자의 크기를 보니까 항상 일정하죠. 그치?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 차이 나는 거를 앞으로 두 글자로 공차라고 할 거야. 뭐라고? 공차 하면 항상 음료점이 떠오르죠. 그쵸? 자, 공차라고 할 건데, 자, 이 3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 공차라고 할 거다. 자, 근데 이제 영어는,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걸 좋아하죠? 이 공차를 D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D.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공차가 뭐냐? 공통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각 항별로 생기는 공통된 차이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수열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첫 항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차를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수열을 설명할 때도 자,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우린 뭘 찾을 거다? 일반항이라고 하는 공식을 찾을 거다라고 했죠. 맞니? 얘도 마찬가지야. 일반항이라고 하는 공식을 찾을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이제 방금 위에 썼던 수열을 앞으로 뭐로 쓸 거냐면 기호로만 쓸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자, 그리고 세 번째 항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쭉쭉 가다가 우리가 원래 찾으려고 했던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무슨 항? 일반 항이 존재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해 안 되면 말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쓰기로 했어? 그냥 기호 떼고 A라고 쓰기로 가정했죠. 맞니?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는 순간 봐봐. A에다가 똑같은 차이 공차를 하나 더해주시면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을 갈 때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더하니까 2D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하니까 몇 D가 돼? 3D가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서 너네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봐봐. 자, 여기에는 공차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항이 되는 순간 공차가 몇 개 생겼어? 지금 쳐봐라. 하나, 한 개 생겼죠? 자, 세 번째 항이 됐을 때 몇 개 생겼어? 두 개, 두 개. 네 번째 항이 됐을 때 몇 개 생겼어? 세 개. 세 개가 생겼죠? 맞니?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자연수보다 공차가 더 하나 작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게 내가 만약에 14번째 항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시면 돼? 이거보다 하나 더 작은 13개를 더 곱해서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하나 더 하자. 자, 이번에는 97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래도 쫄 필요 없다는 거야. 그쵸? 무조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바라봤을 때 채봐라. 몇 개 차이나? 한 개. 96개가 차이 나겠죠? 이해됐어요? 따라왔니? 나 방금 한 개라고 들은 것 같은데 착각이죠? 그쵸? 제가 잘못했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볼게요. 자, 채봐라. 27번째 항 찾고 싶어.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몇 개 차이나? 26개. 이야, 성장했어. 26개 차이 난다는 거야. 유나 괜찮아? 자, 봐봐. 얘들아,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찾고 싶은 거 알잖아. 그치? 몇 번째 찾고 싶은 거야? 사실 일반항이라고 하는 요 녀석 찾고 싶은 거죠. 그쵸?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일반항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자,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나야 돼? 이 n에서 하나 뺀 것만큼만 차이 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일반항 공식이에요. 외우라는 거 아니야. 알겠지? 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자, 내가 n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을 비교했을 때 뭐가 공차라고 하는 차이가 n-1개만큼 차이 난다. 그럼 이 n-1이라는 건 채봐라. 여기 있는 자연수와 여기 있는 첫 번째를 뺀 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첫 번째 항에서 공차가 몇 개만큼? n-1개만큼 차이 난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거를 식을 살짝 변형할게. 잠깐 봐봐. 자, 그러면
AN하고 마이너스 A1을 뺀다고 해보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공차 N-1 이렇게 변형 이거 이해한 거야? 이해됐니? 이게 무슨 뜻이야?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뺐을 때는 공차가 n-1개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이것도 이렇게 변형할게. 잘 봐. 자 그럼 내가 이거를 n번째 마이너스 a의 k번째라고 가정하게 되면 채가라 얘는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나? n-, 몇 개만큼 차이나? K. k개만큼 차이 난다는 거야. 이해니? 그럼 결국 이거야. 봐봐. 이 n과 이 숫자를 뺀 게 공차다. 이해됐니? 자, n하고 1을 빼서 공차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는 n하고 5를 빼서 k를 빼서 공차의 개수를 확인한 거야. 따라하니? 자, 그러면 이거 예시를 딱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건 이런 거야. 그럼 봐봐. 11번째 항에서 내가 첫 번째 항을 빼면은 채봐라.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나? 10개. 10개만큼 차이 난다는 거야. 다들 괜찮니?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활용해서 자 24번째에서 내가 10번째를 뺐다고 했을 때 채봐라 공차가 몇 개 차이나? 14개만큼 차이 날 거다라는 거야. 왜? 24에서 10을 뺐으니까. 유나 괜찮니? 그러니까 주어진 공식은 이건데 우리가 얘를 꼭 첫 번째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니? 얘가 첫 번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항과 이 항의 뭐의 개수? 공차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반항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설명했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자 계속 설명할게. 알겠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볼게요. 자 세 번째 항이 24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이 36이다. 그냥 내가 만든 거야. 당연히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우리 무조건 등차 수열만 배울 거야. 갑자기 곱하거나 나눌 필요 없어. 제곱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자 그럼 이걸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세 번째고 얘는 여섯 번째잖아. 그치? 그럼 내가 유나한테 물어볼게. 유나야 얘에서 얘를 빼면 공차가 몇 개 차이나? 3개 맞아요. 여섯 번째에서 세 번째 뺐잖아. 그치? 봐봐 여섯 번째 이렇게 있잖아. 그치? 하나 둘 셋 뺐어.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이 3개가 공차 개수라는 거야. 그럼 가보자. 자 그럼 뺐어. 여섯 번째에서 세 번째 뺐어. 자 채봐라. 그럼 36에서 24 빼니까 몇이야? 12. 12야. 근데 그 녀석은 결국은 공차가 3개만큼 차이 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D라는 거는 공차가 바로 몇이라는 거, 4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맞아?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첫 번째 항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자. 얘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몇 개 더해야 돼? 2개 더했을 때 그게 24가 된다는 건데 채봐라. 우리는 이미 뭘 구했어? 공차 구했으니까 대입해도 되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8은 24가 되니까 따라서 첫 번째 항은 몇이 된다? 16이 된다. 알겠니? 자 그럼 누나야 봐봐. 우리 공차 구했고 첫 번째 항 구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맞니?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반항 구해보자. 자 일반항 뭐야? 일반항 A 얘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n-1개 차이 나는 거라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대입하는 게 좀 더 좋아. 지금 처음은.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몇이었어? 16. 그 다음 공차 몇이었어? 4. n-1 이거 전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 4n하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럼 여기서 문제 뭐 물어보는 거야? 자 일반항 찾았어? 그럼 너네가 이번에는 한 11번째 항 찾아봐 라고 하는 거야. 11번째 항 찾아봐. 그럼 11번째 항 찾을 거야. 그럼 여기다 몇 대입할 거야? 11 대입할 거잖아. 그치? 그럼 44 빼기 10이니까 뭐 3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풀 거라는 거야. 물론 이제 실제 문제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운 게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채발이 괜찮니? 자, 그 다음에는 뭐 배울 거냐? 그 밑에 있는 등차 중앙 여기까지만 뵐게 오늘. 오늘 유형 한 5개밖에 안 될 거야. 왜냐면 이거 다음이 이 등차 수열을 다 더한 등차 수열 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야. 하나씩 하고 보자. 알겠죠? 한번 해봐. 자, 두 번째는 등차 중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차 중항.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야. 자, 2가 있고요. 그다음 5가 있고요. 자, 다른 걸로 하자. 1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이 있다고 해봐. 채원아, 몇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야? 9씩. 맞아. 9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가 되고 얘가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가운데 거는 양쪽에 있는 숫자의 뭐와 똑같다? 평균과 똑같다라는 거야. 뭐 대단한 것처럼 제목이 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죠. 그쵸? 많이? 그리고 당연한 거고. 그쵸? 맞잖아. 똑같은 숫자만큼 커졌대.
얘네들의 평균이 가운데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 뭐 대단한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수의 규칙일 뿐이야. 알겠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자고.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지금 책에서 나온 건 뭐냐면 자, 가운데 있는 숫자는 이 양쪽에 있는 두 수의 평균과 똑같다 그런 뜻이야.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럼 내가 여기다 9만큼 더 더해볼게. 얘는 9만큼 또 뺄게. 그럼 생각해봐. 얘네들아래. 얘를 봐봐.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해도 똑같이 얘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거의 평균이 나래. 근데 나를 기준으로 2칸 떨어져도 2칸 떨어져도 평균은 나야. 3칸씩 떨어져도 나야. 5칸씩 떨어져도 나야. 무조건 나라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물론 문제에도 이거밖에 안 나와. 양쪽의 평균은 가운데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라고 했어? 이 등차 수열들을 더하는 걸 할 거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봐봐. 1, 2, 3, 4, 5를 더하고 싶어. 아 물론 너네는 이거 공식을 안 써도 숫자가 쉬우니까 금방 계산할 거야. 근데 실제 문제에서 이런 가벼운 숫자 나올까? 안 나와. 어렵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책 봐봐. 이거 외우라고는 안 할 거야. 8-2번에 등차 수열의 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막 1번하고 2번 보니까 110쪽 110쪽에 8-2번에 등차 수열의 합 보면 유나야 공식이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문자를 대입하래. 유나야 그치? 맞아? 근데 우리 내가 봐봐 얘들아 일반항 배울 때도 너네 이거 외우라고 했어? 사실 외우기까지는 안 했잖아. 그치? 물론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근데 봐봐 얘도 나 외워서 시키고 싶진 않아. 봐봐 앞에 봐봐 얘들아 1하고 5의 평균은 몇이야? 3이죠? 2하고 4의 평균도 몇이야? 3이죠? 그러면 이 5개를 더하는 거랑 평균이 되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하는 거랑 결국 똑같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얘는 3 곱하기 5라고 해도 상관없니? 근데 봐봐 얘들아 이 3이라고 하는 게 방금 우리가 배웠던 무슨 중앙이야? 등차 중앙이죠. 5개라고 하는 거는 뭐의 개수야? 항의 개수죠. 아 그러면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가 이 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안 쓰고 싶어서 그래. 이해되니? 아 물론 공식을 쓰면 좋은 점은 있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든 그 공식만 보고 대입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 근데 단점 뭐냐면은 이렇게 머리를 써서 계산하면 좀 쉽게 풀릴 거를 무조건 공식 쓰려고 하니까 풀이가 더러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아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그치? 그럼 이제 이런 거 해볼게. 이제 숫자 좀 복잡하게 써볼게요. 알겠죠? 자, 내가 아무리 숫자를 복잡하게 써도 이 수열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그쵸? 그치? 아무리 더럽게 해도 24, 29, 그렇게 하자. 30, 36, 그 다음에 42. 복잡해.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쵸? 이거 더하러 가면 사실 조금 더 고민하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 뭐 하면 돼? 등차 중앙 구하면 된다고. 그럼 등차 중앙 구할 때 채봐라. 굳이 이걸로 구해야 돼? 얘네들로 구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맞죠? 지금은 가운데가 없지. 왜냐면 4개밖에 없으니까. 봐봐. 5개가 있어야 가운데가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지금은 4개밖에 없으니까 가운데는 없겠지만 가운데에 해당하는 숫자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24 더하기 42 나누기 2가 평균 등차 중앙이죠. 거기다가 항이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냥 4 곱하면 끝난다고요. 여기까지만 할게. 원래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이라는 건 얘만 배우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 근데 얘를 이용해서 뭘 방금 배웠어?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 알겠죠? 자 오늘은 이 등차 중앙이 꼭 양 옆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다. 요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럼 봐봐. 자 x가 있어. 자 그 다음에 3이 있어. 5가 있어. 내가 얘 찾고 싶대. 물론 이런 거는 등차 중앙 안 해도 구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3이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5하고 나누기 2다라고 뭐 답지풀이엔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치? 네, 실제로는 이만큼 줄면 되니까 1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들아 수의 규칙성이라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올라오면서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공식 써서 배운 적 없을걸? 그쵸?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계산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야.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수식화, 문자화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공식이 조금 나온다. 알겠죠?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한 기준은 물론 공식으로 정리하긴 했지만 결국은 항하고 항을 뺐을 때 생기는 뭐의 차이를 확인하라고 했죠? 제봐라.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 자, 11번째 빼기 채봐라. 내가 4번째 뺐어. 자, 공차가 몇 개 차이나? 7개.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식
외에 너네가 머릿속으로 항의 관계를 생각하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설명하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솔직히 많이 알려줘봤자 지금은 많이 잊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요 정도만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요 정도만 활용할 거고, 요 정도만 활용할 거고, 요 공식도 활용을 할 거야. 알겠죠? 우리가 결국 이 공식에서 의미하는 건 뭐야? 주어진 항이 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나는지 이거를 계속 너네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 그럼 이걸 이제 뛰어넘으면은 방금 채바리가 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나는지 늘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자, 지금도 말씀드려요. 얘들아, 어떤 문자가 나오든 어떤 숫자가 나오든 우리가 배우는 건 뭐다? 덧셈과 뺄셈의 규칙성만 가지고 있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나중에 시험 나오면 갑자기 이거 지워놓고 얘 무슨 수열이게 잘 안 해요. 자 이렇게 나와. A에는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덧셈 뺄셈 규칙성이 있구나. 그렇게 주어지긴 해요. 왜냐면 봐봐.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802번 옆에 봐봐. 바로 옆에 111쪽에 바로 옆에 보면 봐봐. 첫 번째 줄에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유나가. 유나야 딱 봤더니 얘는 등차 수열 나와 있잖아. 그치? 에이 근데 얘는 쉬운 문제니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넘어가서 몇 쪽을 한번 보면은 자 125쪽 보세요. 125쪽.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그 여기 정도면 문제를 조금 더 응용했을 거야. 그쵸? 그럼 봐봐. 첫 번째 917번 보니까 무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등차 수열 나와 있네. 그치? 그 밑에 것도 등차 수열 나와 있죠. 맞아요? 자, 등차 수열. 계속 등차 수열 나와 있죠. 자, 이게 왜 나오냐면 잠깐 봐봐. 내가 아까 말했죠. 얘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간 숫자 뭐라고 했어? 4라고 했죠. 근데 그냥 수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구잡이로 만든 식에 의해서 규칙성이 따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근데 내가 아까 말했냐면 오늘 등차 수열 배우고 뭐 다음 주에 뭐 다른 등비 수열이라는 거 등비 수열은 뭐냐면 이게 비가 비율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은 곱셈과 나눗셈이잖아요. 그치? 이거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단원에 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들아 제목이 뭐라고 했어? 내가 분명 지금 얘들아 뭘 배울 거냐고 했냐면 오늘 등차 수열 배웠다고 했죠. 금요일날 뭐 배울 거라고 했어?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울 거라고 했죠. 근데 내가 지금 다다음 주에 배울 수열이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돼 있지.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라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수열의 규칙성이 덧셈, 곱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렵겠죠. 그치? 봐봐 얘들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무조건 더할래? 무조건 곱할래? 여기까진 그래도 힘들어도 버틸만 해. 근데 마지막에 제목이 뭐라고? 그냥 수열의 합이야. 그러면 물론 덧셈과 곱셈에 대한 규칙성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규칙성도 있다는 거야. 로그도 나오고요. 삼각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요. 물론 그 비율이 많진 않아요. 근데 곱셈과 나눗셈을 섞어서 규칙성을 낼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자, 좀 오늘 계속 떠들게요. 알겠죠? 봐봐 얘들아 3n이라는 걸 봤을 때 얘는요 3, 6, 9, 12, 30 커지잖아. 그치? 자 봐봐 우리가 방금 일반항이라고 해서 요거 구했던 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자 봐봐 앞에 봐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란 말이야. 그치? 1차식 얘도 지금 몇 차식이야? 1차식이란 말이야. 얘도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럼 3의 n제곱이라고 해보자. 3, 9, 27, 81, 243, 729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럼 3을 계속 곱하고 있네.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하네. 똑같은 비율만큼 늘어나네. 그게 등비 수열이야. 알겠니?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나와. 이런 것도 하나의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이런 거를 다루게 될 거라는 거야. 이런 거를. 이건 내가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든 겁니다. 얘는 뭐야? 뭐 거듭 제곱도 아니고 덧셈 뺄셈도 아닌 거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제목이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긴 확실히 어렵겠죠. 그쵸?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오늘 들었던 거 보니까 내용이 그리 많지도 않아. 내가 많이 떠들었을 뿐이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 금방 할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등차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라 괜찮아? 네. 자, 그러면 내가 좀 부탁하는 거는 일단은 체크는 해놓을게요. 110쪽에 8-1번에 2번 보면은 8-1번에 2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별표 2개 해주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별표 2개. 아 물론 내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윤아 내가 이거 써서 외우라고는 안 했죠, 그쵸? 늘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첫 번째 항과 주어진 항의 뭐의 관계? 공차의 개수의 관계를 꼭 판단하라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등차 중앙은 오늘보다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할 거다. 알겠죠? 자, 핸드폰 떨어진 사람 주워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80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3번. 자, 80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 빈칸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10하고 5하고 또 빈칸 떨어져 있어. 자, 뭐 하라는 거야? 자,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규칙성을 이용해서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치?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등차 중앙이라는 걸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자, 몇씩 내려가? 5씩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15가 될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야.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죠. 등차 수열의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05번 볼게요. 자, 805번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하고 6하고 9하고 12. 자, 이렇게 돼 있어. 뭘 구하래? 일반항 구하래. 얘들아, 우리 일반항 구하려면 첫 번째 항이 되게 필요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건 채봐라. 뭐라고 했죠? 공차. 공차가 몇이야, 채봐라? 3이에요. 공통된 차이가 3이야. 그치? 자, 잘 봐. 일반항 찾는다. 일반항 봐. 자, 일반항은 일단 써. 첫 번째 항 기준으로 뭐가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나 n-1개만큼 차이 난다.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3, 공차가 3, 그 다음에 n-1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자, 그럼 이거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 3n이 되는구나. 따라오셨습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807번 보겠습니다. 807번. 자, 807번 보니까 첫 번째 항이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5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자, 여섯 번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40이라고 돼 있죠? 자, 얘들아, 이거 보는 순간 너네가 뭘 판단하라고 했어?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나는지. 맞지? 자, 그러면 채봐라. 첫 번째, 여섯 번째니까 몇 개만큼 차이나? 5개. 그치, 공차가 이걸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마이너스 35가 될 거고, 자, 공차라는 D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우리는 일반항 찾고 싶어. 아, 공차를 찾고 싶다고 해서 끝났네. 그쵸? 끝났죠 이미? 그치?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자, 808번은 내가 안 하고 싶어요. 그쵸? 평균 이용하면 되니까 10이 되겠죠? 해버렸네. 그치? 자, 우리 5만 쳤다 합시다.